자, 오늘 특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 그 작업형 3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 유형의 특징은요, 통계적 가설 검정 파트예요. t-테스트 또는 분산 분석 또는 범주형 자료 분석 또는 일반적인 회귀 분석, 리스트 회귀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시험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대부분 시험 문제 유형은요, 검정 통계량 값을 답안으로 제출하는 거. 또는 p-밸류 값을 답안으로 제출하는 방법, 또는 해당되는 가설 검정 파트이기 때문에 귀무가설, 채택 또는 기각, 요거를 답안을 제출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해당되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과 일반적인 선형 회귀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자, 그 부분이 출제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서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옵션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가끔 가다가 이제 그 p-밸류 값을 출력해서 답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우리 과학적 표기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아라비아 숫자, 일반적인 숫자로 출력할 때 이 옵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 후에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복원이 돼요. 이거 하나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또 하나 우리 그 소수점 자릿수와 관련된 옵션 하나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자, 만약 우리 시험 문제처럼 소수 셋째까지 출력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특정 옵션을 부여를 해줘야지만 그 셋째 자리까지 또는 넷째 자리까지 출력 가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8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하냐면요. 정수가 있다면, 만약에 300이 있다면, 300.89가 있다면 이건 5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0으로 시작하는 거면 이건 2자리만 인식을 하게 돼요. 따라서 요거 개수를 통해서 소수점 자리를 확보할 수가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도록 일단은 할게요. 자, 그 다음 시간이 짧죠, 이거는요. 우리 뭐 1 유형, 2유형, 3유형 다 공통적인 건데요. 디플라이 할 패키지가 필요합니다. 글림스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 구조를 파악해 보도록 해요. 자, 왼쪽과 오른쪽 과연 문제 출제된 제공 데이터와 내가 같은 형태인지를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자, 확인했어요. 자, 또 하나 우리 해당되는 결집값도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이건 묻지도 말고 일단 확인을 해 보도록 해요. 자, 결집값은 A지만 있네요. 그죠? 근데 보면 1, 2, 3, 3번에 보면 요 컬럼을 가지고 분석하라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닥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강조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인마크와 케빈 이런 것들이 결집값이 없어요. 그러나 데이터 형태가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뭐 int 정수로 되어 있거나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는 우리 보시면 케빈 인마크는 팩터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케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테이블 함수를 돌려볼게요. 테이블 함수를 통해서 우리 A라고 했으니까 소문자 A 달러 표시하고 인바크라는 거 좀 해볼게요. 자, 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니다. 변수 똑같으니까요. 자,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해당되는 인바크에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이니까 나오겠죠.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위에 있는 게 뭘까요? 빈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범주형인 경우에요. 그 빈칸을 얘는 레벨 하나의 범주형 분류값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팩터 데이터 같은 경우에 콜썸 이즈낫 하게 되면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골라내요? 우리 필터 함수 했었잖아요. 우리 예를 들자면 이렇게 쓰면 무응답으로 된 것만 솎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즉, 인바크가 2개인 비어있는 것만 따로 추출해서 불러왔습니다. 비어있죠, 그죠? 자, 이렇게 꼭 확인해 달라는 거 부탁드리도록 합니다. 자, 어쨌든 위에 건 필요 없는 것들이니까요. 제가 제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1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젠더와 survive라는 두 변수 간의 독립성 검증을 실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는 건 뭐예요? 교차 분석이라고도 하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팩터 데이터 간의 서로 관련성 유무를 파악해 보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보통 가설 검증할 때 이때 어떻게 세우죠? 자, 귀무가설 말 그대로 젠더와 서바이브는 서로 독립이다. 관련이 없다. 대립가설은 서로
독립이 아니다, 관련이 있다라고 하게 되죠. 이건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범정 자료 분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교차표가 필요해요. 근데 교차표를 만들 때 xtabs라는 함수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결 모양의 젠더와 더하기 survived 데이터 A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교차표가 하나 만들어져요. 교차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교차표가 만들어지죠. 성이 female이면서 survive 0인 경우가 우리 0이 사망이죠. 81명이다. 이런 표가 교차표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 범종 자료 분석을 할 경우에는 이런 교차표를 만들어야 되고요. 자, 이걸 M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우리 뭐예요? 카이스퀘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정답을 골라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출력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로 카이 제곱 통계라 얘를 여러분 복사해서 정답으로 제출해 주시면 바로 한 문항 득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p-value 값 제출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이렇게 옵션 SCI fan 특정 아라비아 숫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 일반적인 숫자로 표시하게 되고요. 여기 다시 마이너스 프로를 하게 되잖아요. 여기 지수 함수 과학적 표기 방법으로 바뀝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바뀌는 것이죠. 자, 이렇게 1번 정리하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젠더와 patch, fair 이걸 독립변수로 사용해서 로지스티 회귀 모양을 완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survive 타겟 변수고요. 물결 모양의 젠더 집어넣고 더하기 요 변수 집어넣고 patch 적고 페어 넣습니다. 데이터는 A고요. 자, 로지스티 회귀 분석은 이항 분포입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이란 옵션을 하나 추가해서 GLM 함수, 로지스티 회귀 분석을 의미합니다. 걔를 DF에 저장하게 되고 서머리 함수를 돌리게 되면 그 결과값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제출하라고 했죠? 파치라는 바로 이 값을 제출하라고 했죠. 그런데 이 과학적 표기로 되어 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려서 다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 값 알 수가 있겠죠? 요 값을 소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오즈비를 물어보는 건데요. 뭐의 오즈비예요? 요 변수의 오즈비입니다. 자, 잠깐 화면 제가 바꾸도록 할게요. 우리 빅분기 필기할 때 했어요. 했는데 여러분이 기억 못 하시니까 말씀드린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로지스티 회귀 분석할 때 얘는 양쪽에 무슨 변화를 하죠? 로지 변화를 하죠. 로그와 오즈 변화를 하게 되면 남는 게 뭐가 남나요? 종속 변수에 오즈만 남아요. 그죠? 자, 이게 뭐예요? 파치가 여기 요 변수가 하나 증가할 때 서바이브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즉 이 XP 값만 남습니다. 익스포텐션 값만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답안을 요구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요 변수의 값들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변수에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EXP 값, 익스포텐션 값을 구하는 게 그게 오즈비예요. 이거 이론 파트 제가 여러분 필기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주시면 요 값의 출력 값이 바로 3번 문제의 정답입니다. 바로 요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거의 셋째 자리까지 출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론 파트 우리 필기 실기 파트 강조할 때 제가 3유형에 관련된 부분 제가 강의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요. 잘 요거 이해 안 된다라면 필기 파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실기 과정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쉽게 답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